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이제 그전에도 이제 방향을 좀 제가 원래 좀 약간 좀 뭐 좀 뭐랄까 부족해요 제가. 지금 약간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 똘망똘망해야 되는데 그래 똘망똘망하지 못해. 저의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똘망똘망한 사람인데 항상 노력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50이 넘었어요 인제. 그 참 세월도 빠르다라는 게 그래요. 아니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. 에, 여러분들은 제가 이게 아버지라는 이야기 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컨텐츠로 내가 삼았냐면은 제가 원래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도 다 이 가족에 관련된 얘기예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을 버는 이유도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가정 경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아버지가 내가 이제 아버지가 돼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. 아버지가 제일 어떤 것을 떠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게 뭔 것 같아요?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게 경제적인 부분이에요. 경제적인 부분을 정말 책임져 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아버지는 어 자 권위도 쓰지 않고요.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. 아니 뭐 그게 뭐 다 좌우저거를 다 떠나서 뭐 천륜이고 일륜이고 뭐 이런 것들을 찍어다 붙여다가 뭐 내가 아무리 아버지로서 내가 뭐 아이한테 훈계를 하고 씨알이가 먹히려면요. 일단은 아버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 줘야 돼요. 사실 제일 제가 봐도 주변에 봐도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아버지야. 어제 제가 자연인을 보다가 막 좀 뭔가 화가 막 났어요. 그분은 뭐 좀 뭐랄까 답답하고 뭐 이 세상이 너무나 싫고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셨대. 산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분에게는 어머니도 계시고요, 노모가. 그다음에 아내도 있고요. 아들, 딸이 있어요. 아주 아들, 딸 어릴 때 노모 어 와이프를 놓고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. 물론 얼마나 힘드니까 들어갔겠어요. 그러나 그 뒤에 남겨진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자기는 힘들어서 들어갔어. 굉장히 이기주의적이지 않아요? 아니 자기는 현실 도피를 했어.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?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물론 살아가겠죠.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겠죠. 입에 풀칠하면서 밥 못 먹고 풀칠하면서 살아가겠죠.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어요. 그 아내는 어떻고 그 아이들은 어떻겠어요. 그럼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교육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냐라는 겁니다.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포기를 해 버렸는데. 물론 뭐 병으로 그분 나름대로의 일은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안 느끼는 아버지 그런 압박감 이런 것들 안 느끼는 아버지 이 세상에 있습니까? 별로 없을걸요.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사는 아버지들 있나요? 없다고 좀 봐요. 저도 미칠 것 같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저도 도망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그러나 아이들을 놓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. 나눈 거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있잖아요. 돈 누구는 벌기 쉽습니까? 아니 저는 뭐 누구한테 그 젊은이한테 씹혀가면서 저 돈 벌고 싶은 생각 저도 없어요. 가끔가다 정말 황당한 경우 많이 당합니다. 직장 생활하면 안 그러겠냐고요. 뭐 나이 어린 상사도 있을 수 있고 동료들한테도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면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버텨가면서 벌어다가 그 경제적인 부분에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, 가장으로서. 근데 나 싫으면 그냥 숨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. 그거는 아니다. 저는 그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힘들었다면 당신 가족들은 2배, 3배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가족을 보고 이기는 겁니다. 나보다 더 내가 이만큼 아플 때 더 아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버티고 이겨내는 거예요. 그게 아버지예요. 그게 가장입니다. 그 가장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예요.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
정말 앞으로 가장이 될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. 무게감을 그런 어떤 부담감으로 아버지가 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 우리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그리고 자식을 가져 보세요. 그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더 열심히 살게 돼요.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돼요. 그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. 이게 첫째 해결해 줘야 될 게 경제적인 부분입니다. 그거를 완벽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. 왜? 내 능력이 있으니까. 집에서는 100 이라는 수치를 원하는데 내가 70, 80 밖에 안 될 수도 있다니까. 그럴 때는 어떻게 70, 80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하면서. 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. 내가 120을 한다고 또 그걸 갖다가 뭐 과시를 할 필요는 없죠. 좀 아버지들이 가끔가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. 돈을 벌면 또 이상한 짓들도 하고 말이야. 그것도 좀 답답한 경우인 것 같아. 하여튼 좋은 아버지상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정말 좀 어 주변의 그 모범적인 분들의 어떤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좀 만들어 가는 거죠. 저는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.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아주 못했거든요 제가. 제가 성격도 모나고 좀 욱도 많이 하고 예. 약간 폭력성도 있는 놈이에요 제가. 근데 인제 그런 쪽에서도 뭐냐면 제가 어떻게 하면 저의 어떤 그 올바른 그 가치관을 지키면서 제가 정말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또 이것들을 내가 나 하나의 희생으로 우리 나머지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 죽고 싶다.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뭐 그런 게 글쎄요. 이게 뭐 참 뭐 어떤 다른 어떤 또 저의 반면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우리가 쪼끔은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 본다면 쪼금 더 나은 방향 좋은 방향을 자꾸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우리가 어 진짜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것들을 심어 줘야 되는가. 또 저 친구들도 또 가정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? 근데 올바른 그런 것들이 관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굉장히 제일 중요한 조직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정말 올바르게 잘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어 애국하는 겁니다, 애국. 우리 아버지들 뭐 물론 힘드시죠. 힘들어요. 저 또한 뭐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이제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좀 우리가 좀 참고 이겨내면서 좀 미래를 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그 하나의 이유를 찾아간다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듯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